네. 자, 오늘은 분계 연습 265쪽에 88번 분계부터 같이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의 최대 주주인 이재민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 수증 이익으로 봐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되었습니다.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자, 이재민이 실제 취득한 토지의 금액은 2억 원이었으며 수중일 현재 공정가치는 3억 원이다. 자, 주주인 이재민 씨가 업무용 토지를 회사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취득세 납부한 것도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변의 토지는 3억 1,500만 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대변은 자산 수증이익이 일단 있고요. 자산 수증이익은 3억 원이 됩니다. 공정가치. 그리고 취득세 1,500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차변의 토지 3억 1,500,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 3억, 그리고 현금이 1억 5천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89번. 자, 또 89번 해볼까요? 주식회사 상일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300만 원 중 50%는 우리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50%는 채무를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 이익이 나왔네요. 면제받은 것은 영업의 수익인 채무 면제 이익, 조금 전에 기증받은 것은 영업의 수익인 자산 수중 이익, 이런 개정 과목인데요. 자, 외상매입금을 300만 원이 있는데 주식회사 상일에 오늘 50%는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을 해가지고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50% 150만 원은 오늘 면제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기록하느냐? 차변의 외상매입금 상일 300만 원이 부채 감소되죠. 부채 감소되죠. 그리고 대변은 당좌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당좌예금 우리은행에서 150만 원이죠. 150만 원만큼 자산 감소하잖아요. 자산이 감소되고 50%는 면제받았어요. 이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은 채무 면제 이익. 이것은 수익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 발생, 채무 면제 이익. 자, 외상매입금 중에서 절반은 당좌예금에서 이체해서 갚았고 절반은 면제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분개하시는 거예요. 차변의 부채 감소는 300, 대변의 당좌예금 150, 채무 면제 이익 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분계 문제 90번. 보유 중인 길동 상사의 주식에 대해 15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원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배당금을 그냥 원래 원천징수 빼고 받는 건데 그냥 다 받은 걸로 회계 처리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은 보통예금이죠. 한국은행, 거래처가 한국은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50만 원. 대변은, 자, 우리가 지금 그 주식 배당이 이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산 때 우리가 그 결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주총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에 2번씩 배당을 주는 그런 경우에 중간에 배당을 받는 것이죠. 그럼 배당금 수익이에요.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 150만 원은 자산 증가. 대변의 배당금 수익은 수익 발생이 되겠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예. 배당금 수익은 영업 수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 자, 91번 보겠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자, 보통주 1000주, 액면금액 5,000원, 장부금액 한 주당 10,000원입니다. 자, 보유 중인 유가증권은요, 장부금액이 중요하죠. 유가증권에 대하여 현금 배당액과 주식 배당액을 다음과 같이 당일날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 80만원, 그리고 주식 배당은 100주를 받았습니다. 100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배당은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 배당은 수량만 늘려주는 거예요. 자, 주식 배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어느 회사에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 100주니까 10%를 주식 배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 배당에 대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부에서 1000주를 1100주로 고치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 없이 보유 수량을 1100주로 수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금 배당은 회계 처리하죠. 현금 배당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유입이 됐죠.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계는 차변에 현금이 80만원, 자산 증가 하겠습니다. 대변은 배당금 수익이죠. 대변에
배당금 수익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인 수익 발생이 되겠다. 네, 91번은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9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본사 건물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 과원합한 금액인 20만 원이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오류를 수정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우리가 그 회계의 오류 수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것은 당기의 영업의 수익인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또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에서 전기료를 너무 많이 납부해 가지고 2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보통예금 가로 열고 한국은행 20만 원 자산이 증가합니다.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것은 그냥 당기의 손익에 바로 반영을 해버리는데 개정 과목은 이익이면 전기오류 수정이익, 손실이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고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중대한 오류가 여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중대한 오류라면은 전기 거부터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전기요금이니까 비용이 20만 원 감소시키게 되면은 전기에서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당기의 2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기 거부터 고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 거 안 고친 거예요. 전기 거 안 고쳤으면 당기에 2월 된 2월 이익잉여금은 변동이 없죠. 손익계산서가 전기 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9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처인 주식회사 여유통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했던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만 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상환하였다. 네, 자,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여유통상으로부터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만기가 되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거래처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했어요. 50만 원. 그걸 공제한 것을 뺀 나머지는 송금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부채 감소가 되겠네요. 일시적으로 차입했다면 단기 차입금을 말하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여유통상이 되겠고 금액은 3천만 원 부채 감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2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이자 비용 200만 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변에 비용 발생되겠습니다. 대변을 보겠습니다. 원천징수를 50만 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금이 되죠. 남의 돈을 떼어놨으니까 예수금 50만 원.
부채죠. 부채 증가.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 금액은 3,150만 원을 송금했겠죠. 3,200 중에서 50만 원 연천징수했으니까.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인 거죠. 예, 이러한 분계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죠. 다음에 94번 회계처리. 94번은 어떤 거래이냐. 회사는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이 미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즉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닙니다.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기에 추가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 거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처리를 해야죠. 1,000만 원. 퇴직급여? 자, 일단 퇴직급여 아닌 것 같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이것을 결산 때 작년에 이걸 전기의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기에 해야 되는데 이걸 미계상했어요. 그래서 올 초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 퇴직급여로 될 게 아니라 이거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퇴직급여인데 오류 수정에 관한 분계니까. 예? 아, 맞아요. 예.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비용 발생. 퇴직급여는 판매관리비지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의 비용에. 그리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죠. 부채가 증가하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이제 결산 수동분계 관련된 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95번부터는 이제 결산 분계에 관련된 것인데, 자, 어떤 내용인가요? 영업부에서 홍보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구입하여 광고 선전비로 계상을 하였으나 기말 현재 미사용 금액 13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광고 선전비로 아마 그 볼펜을 굉장히 대량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광고 선전비로 얼마인가 600만 원인지 700만 원인지 비용 처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창구에 보니까 그 제작한 볼펜이 130만 원이 재고로 남아 있어요. 결산 때. 그래서 이걸 소모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거. 소모품은 자산이죠. 자,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돼야 되겠죠. 자산 잡아야 되니까 130만 원 되겠고요. 대변에는
우리가 소모품 B로 처리했던 것을 자산 잡을 때는 대변의 소모품 B가 되지만 이거는 광고 선전 B로 계상을 했던 거니까 대변의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130만 원. 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광고 선전비는 비용 발생은 차변인데 비용을 대변에 기록하면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죠. 결산 때 비용에서 빼는 겁니다. 비용을 줄이고 재고를 자산으로 잡는 그런 결산 수정분계가 되는 겁니다. 자, 9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96번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 후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까지 각각 가지급 계정 잔액 30만원과 가수금 계정 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에 정산분계를 하며 출장비는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여비교통비다 이거예요. 이거. 30만원은. 이것이 지금 가지급금으로 지금 잔액이 남아있대요. 정산 처리를 안 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반납을 7만 5천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을 정산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수금 계정으로 남아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결산 때는 가수금도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가지급금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 잔액이 30만원, 그러니까 가지급금 30만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7만 5천원을 회사에다 입금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박상준 사원이 출장 가가지고 쓰고 여비교통비로 쓴 돈은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22만 5천원. 22만 5천원만 썼기 때문에 회사 통장으로 7만 5천원을 입금시켜 준 겁니다. 그것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처리할 것은 22만 5천원. 대변의 가지급금 30만원.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관리해야 되죠. 박상준의 가지급금 30만원. (7만 5천원은) 이제 부채로 잡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은 가수금을 부채 감소시켜야죠. 가수금이 박상준한테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있다면 박상준 앞으로 돼 있을 거예요. 7만 5천원 되겠습니다.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써보면은요,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비용을 발생시킨 거고요, 대변의 가지급금은 자산을 감소시킨 거죠. 차변의 가수금은, 가수금이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가 감소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도 정산하고 가수금도 정산이 되는 거예요. 예, 96번은 상당히 이게 무슨 정리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래입니다.
다음은 9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97번 결산 문제는 어떤 결산이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이 4만원인데 그 중에 32,000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교통비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잔액은 업무상 사용되었으나 결산일까지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용됐으나 알 수 없는 것은 잡손실, 그렇죠? 그리고 시내교통비로 밝혀진 것은 여비교통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현금 과부족이 부족했을 때는 현금 과부족 계정이 차변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을 정리할 때는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해야 됩니다. 4만원이고요. 차변이 어떻게 되느냐? 여비교통비 32,000원, 나머지는 알 수 없다, 잡손실 8,000원 되겠습니다. 차변에 4만원이 비용 발생이 되는 거고요. 대변의 현금 과부족은 현금 과부족을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에 98번의 결산 정리는 무엇인가요? 자, 98번을 보면요.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을 20년도 5월 1일에 차입하여 22년부터 5년간 균등액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한다. 2021년 결산일에 해당 금액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시오. 자, 작년에 5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5년간 균등 상환한다고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죠. 이 자금은 부채로 장기 차입금으로 인식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2020년부터 균등액으로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5년간. 그러면 5억 원을 5년간 내년부터 균등 상환하기로 했다면 결산일 현 시점에서 내년에 상환할 거는 1억입니다. 이 1억 원은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차입금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대체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대변에, 장기차입금은 차변인데 장기차입금 5억 원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1억 원만 해당이 되죠. 장기차입금 1억 원만 장기차입금 1억 원만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계를 쓰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차변의 장기차입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금액은 1억 원, 유동성 대체할 것이 1억 원만 해당이 되니까요.
부채를 이렇게 감소시키고, 이거는 비유동 부채잖아요. 비유동 부채에서는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대변에 가는 것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잖아요. 거래처는 똑같이 신한은행이 되고요. 금액 1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는 부채, 이거는 유동부채죠. 유동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비유동부채는 줄어들고 유동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를 늘려줘야 돼요. 자, 다음에 99번 결산분계는 무엇인가요? 당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자료이다. 기말에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에 대한 상각비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자, 액면가는 1억인데 발행은 9천만 원에 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을 했습니다. 사채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 상각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적용하라고 그랬고요. 정액법 적용, 예. 우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유효이자율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밑에 정액법 적용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 300만 원 상각하라는 얘기예요. 300만 원이 이번에 상각해야 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서 이번에는 300만 원만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을 하면 됩니다. 자,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잔액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에 그건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뭐냐? 대변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갑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 자, 사채 차변에 뭐가 올까요? 차액.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 상각비. 우리가 사채를, 이 문제는 자, 답지를 보니까 이게 이자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분계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지금 이거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요, 문제를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사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자 비용은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로 계산해야 되고요. 그것과 이자 비용과 현금 지급 이자 비용, 현금 지급 이자라고 해요. 현금 지급 이자는 아니 틀렸구나. 현금 지급 이자가 이겁니다.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네, 이걸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현금 지급 이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유효 이자율법에 대한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이에요. 유효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을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사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이자 비용과, 여기서 말하는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지급 이자, 현금 지급 이자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로 계산해요. 이것의 차액을 상각하는 거예요. 그 차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분계를 하면은 원래 이런 분계가 나와야죠. 지금 차변의 이자 비용, 만약에 이자 비용을 계산했더니 사채의 장부 금액이 지금 9천만 원이 첫 해라고 봤을 때 9천만 원이었을 거고요. 만약에 9천만 원의 유효 이자율, 자, 시장 이자율이 10%였다고 보겠습니다. 10%. 그러면 우리가 장부 금액 9천만 원의 10%니까 이자 비용을 900만 원으로 인식해야 되죠. 900만 원.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이나 현금을 해서 현금으로 이제 그 이자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보죠. 현금. 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 액면 금액의 표시 이자율로. 그러면 액면 금액은 1억 원이죠. 자, 우리가 할인 발행한 거 보니까 시장 이자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장 이자율은 높기 때문에 우리 액면 이자율이 낮다는 거죠. 아까 여기를 우리가 10%로 봤나요? 예, 시장 이자율을 10%로 아까 계산했죠. 그러면 이걸 낮춥시다. 우리 액면 이자율은 8%라는 얘기예요. 8%. 자, 그러면 1억 원의 8%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그러면 800만 원이 되죠. 800만 원. 현금 지급 이자는 800만 원. 그 차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상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차이만큼. 그래서 지금 이 9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분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주었어야 돼요. 액면 이자율과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을 주면은, 주었을 때 요 차액이 300만 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개의 금액 차이가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300만 원이 들어가는 분계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분계 형식이 지금 우리 답지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분계는 사실은 없다. 네. 이렇게 분계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분계를 하기에는 주어진 데이터, 액면 이자율이라든가 시장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계를 못해서 약식으로 지금 이건 아주 굉장히 약식으로 한 것이다. 시험에 이렇게는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0번 문제 가볼게요. 우리 사채 부분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건 우리 배웠었어요. 자, 100번째 문제는 어떤 건가요? 보험료 납부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화재 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여라. 월할로 계산하기로 한다. 자, 보험료가 말이죠. 7월 1일 올해 7월이군요. 7월 1일부터 내후년이네. 6월 30일까지니까 24개월 동안 보험 기간이 대상 기간입니다. 400만 원을 화재 보험료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분개할 때 전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보험료로. 그러면 미경과된 것은 보험료에서 빼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경과 보험료. 자, 100번 문제는 미경과 보험료를 차기로 이연시키라 라는 거예요. 이연시켜라. 이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를 월할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400만 원이 7월 1일 날 전부 보험료로 처리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미경과 개월수를 따지면 6개월만 지났기 때문에 2년간이면은 24개월인가요? 24개월에서 6개월을 빼보세요. 18개월. 18개월 나누기 24개월. 이게 18개월 미경과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요. 계산을 하시게 되면 400만 원 곱하기 18 나누기 24 300만 원이 나와요. 미경과 보험료는 300만 원이다 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해내야 되죠. 이것이 미경과 보험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산에 회계 처리를 하느냐. 차변에 자산 처리합니다. 선급 비용 30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대변에 보험료 300만 원 단기의 보험료에서 취소시켜줍니다. 비용 취소.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에서 300만 원이 비용이 취소되니까 단기의 이익에는 300만 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네, 100번 문제는 미경과 보험료를 차기로 이연시키는 수정분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분계 연습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101번 267페이지 접어두시고 다음 시간에 분계는 101번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분계 연습이 이제 한 번 하면 끝나겠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122번까지니까 한 2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뭐 하루 1시간이나 1시간 조금 더 2시간 정도면은 이제 분계 연습은 끝날 것 같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분계 연습을 지금 요즘에 하고 있어.